우선 교수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경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윤한 갈등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방송에서 제일 처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일요일 날. 밤이었는데 그때 막 이게 막 한참 뜨거울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방송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야. 어. 그때 이거였거든요. 쿠키뉴스. 요거 뉴스 외에는 나온 게 없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줄 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는 단독이 보도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는데 아직 우리가 방송할 때까지는 이게 이슈가 안 됐었어. 근데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막 이슈가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최소한 김경률 정도는 자를 거다. 일주일 내내 자를 거다. 교수님은 안 자를 거다 할 건데 안 잘렸어요. 그래서 이 서로 내기는 제가 졌습니다. 근데 우리 내기 또 안 했나요? 어떤 얘기했죠? 지금 저 2연패 하잖아요. 2연패. 2연패. 예전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예. 예. 이번에 했고. 그러네요. 또 내기 안 했어요, 우리? 그러네요. 예. 아까 제가 많이 좀 지고 있는데 이순석 아까 그 신당 합당 얘기는 네. 한번 제가 좀 다시 한번 기사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예.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는데 예. 지난주 한 주 동안 제일 뜨거운 이슈는 그렇죠. 예. 윤한 갈등이죠. 윤한 갈등. 저는 사실 이게 일요일 밤에 이 기사가 딱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떻게 대통령이 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거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흘린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저 김건희 쪽에서 그냥 이게 주의 한번 촉구하려고 그냥 흘린 기사 있거나. 그럼 한동훈 쪽도 그냥 이거 조심해야겠네. 네. 그런 마음 가지라고. 예,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네. 하나 기사를 흘린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비서실장이 가서 물러나라고 했다는 게 기사가 나왔죠.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기사가 이게 나온 다음에도 네. 본인들이 부정하면 돼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비서실장 만나긴 만났는데 뭐 그만둬라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당정 간의 협의 해서 만난 거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한동훈이 기자들 앞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놓고 대통령실에 과도한 당무 개입 아니냐 물어보니까 한동훈이 부정을 안 해. 그래서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퇴를 거절했다. 이거 완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한동훈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런 게 이제 한동훈의 실수일 수 있어요. 실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의지일까요? 저 말을 한 게 이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게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한 방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약속해가지고 뭐 약속대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갔을 때 한동훈이 15분 동안 거기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잖아요. 네. 그리고 오자마자 90도로 절을 하고 그때 윤석열은 그래 딱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완전 동네 건달과 이 똘마니가 만나는 장면 같은 그게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은 그렇게 했죠. 그 장면이.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면은 그렇게 연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한동훈이 딱 버팅겨야죠. 더 폼나야지. 더 폼나게 버팅기고.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딱 버팅기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딱 숙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속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초라하게 만났어요. 너무 똘마니 같이. 예? 그리고 아마 기차도 같이 타고 오면서 기차 안에서 아마 엄청 깨졌을 거예요. 아마 쌍욕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 검찰 한번 후배잖아요. 또 윤석열 성격상. 네, 성격상 네. 엄청 깨졌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딱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한동훈은 자기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내냐면 이거 대통령실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 고발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당무 당무 개입으로 고발하기로 했어요. 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방송에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의견이. 이번 윤한 갈등의 싸움이 누가 승리냐 할 때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골을 내렸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근데 그런 입장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한동훈의 완승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동훈의 완승이라고. 예, 이것은 이게 제가 이제 김경률 그때 말씀하실 때 네. 김경률이 아마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김경률이 사퇴하고 가면은 한동훈은 이후에 공천 작업을 못 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한동훈을 지금 공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한테 이제 아주 약속을 받은 거죠. 너 김건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당에서 이렇게 가면은 너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정도까지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한테 공천 맡기기가 더 싫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김경률을 날려버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느낌이 한동훈을 가능하면 끌어내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공천도 한동훈 쪽 사람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네 사람과 내 사람이 좀 구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더군다나 지금 미래 권력이고 공천까지 이렇게 지 멋대로 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대통령실 레임덕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김경률을 날려버리고 한동훈도 힘을 탁 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겼다. 그런 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이 뭐 특별하게 한동훈 자리를 물러난 것도 아니고 김경률이 뭐 사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뭐 한동훈한테 특별히 손해가 없지 않느냐 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내용적으로는 한동훈은 어차피 윤석열을 딛고 나야지만이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이번 총선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한동훈 개인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개인 지지율? 네.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실로서는 네. 저는 이후에 이제 제2라운드, 3라운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유난 갈등이 네.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한동훈 쪽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2의 김경률 같은 사람이 또 발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선거 치르려면 말이야 이런 하면서 툭툭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갈등이 또 제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방송을 보니까 김경률과 한동훈의 관계가 이번에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이 그 대선 캠프가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김경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세력이 있대요. 세력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동훈, 윤석열 갈등이 아니고 이미 캠프도 있고 그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단순히 김경률이 그냥 비대위 왔는데 말실수했으니까 날려버려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한동훈은 자기 비선을 갖출 수밖에 없다. 그 비선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의 공식적 라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제 비선이. 왜 그러냐면 미래 권력을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검사 출신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아마 비선 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을 거고 아마도 거기에서는 이제 윤석열과 차별을 해야 되고 김건희에 관한 것을 좀 털고 가야 된다라는 분명히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는 미리 알아차렸겠죠. 알아차리고 니들이 그럴 수 있냐라는 게 이번에 이제 치고 나온 게 이런 거겠죠. 갈등이 일어났던 게.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총선 이길 목적만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좀 주고받고 양보하고 그러면은 뭐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러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분노했어? 아니 김건희 여사가 네. 실제로 이 정권을 움직이는데 한 축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예요. 이 김건희를 건들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도 이제 뭐 여당이든 뭐든지 가만두지 않는 거죠. 성역이 된 거예요. 성역이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가 성역이 된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지금 이 사건도 김건희 씨가 엄청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그래갖고 윤석열 그 대통령이 했던 이 발언이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냐 바보같이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한테 어떻게 바보같이 당하냐라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라고 다운표 쳐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이거는 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엄청 깼을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도 카톡을 주고받는 이제 형수님 사이였잖아요. 네.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엄청 깨졌을 거야 아마. 그런데 또 이 둘 관계가 단순히 옛날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노영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뭐 검찰 쪽을 좀 알고 상황을 아는데 이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얘기 들으면 이게 남자들끼리만의 싸움이 아니고 또 뒤에 부인들 간의 알력도 있다. 한동훈 와이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그 집안이 장난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한동훈 그렇죠. 부인 집안이 또 검찰 쪽 이게 그렇죠. 성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제도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러면서 이게 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기싸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는데 서로 뭐 검찰 선후배고 사이도 좋았는데 이거 뭐 그냥 전화해서 야 너 왜 그랬냐 뭐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 캠프 그리고 뭐 팬클럽 그리고 부인 가족 뭐 이 큰 흐름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예. 사극이 뭐 왕과 뭐 신하와 뭐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더 재밌는 것은 그 내에 있는 내시와 네. 왕비와 후궁과 네. 이런 데서 정치가 다 이루어지고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요? 이 갈등이 이제 좀 조용해질까요? 아니면 또 사건이 터질까요? 더 커질까요? 저는 이제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잠잠하겠죠. 좀 조용히. 네,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고 요즘 한동훈 뭐 별로 하는 얘기 없잖아요, 한동훈. 이제 입을 딱 이제 좀 닫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이제 김경률 맞죠? 맞아요. 김경률 같은 제2의 김경률 같은 사람이 이제 한마디 툭 던지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툭 던지고 이러면 이제 갈등이 또 촉발이 되겠죠. 진짜 지금 벼르고 있는데 터지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 당장 내일이라도 김경률을 탁 날려버리면 대통령실이 그래도 조금 제가 그래도 정신 차렸구나 할 것 같은데 김경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이거는 저는 일이 좀 커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이 지금 이제 김경률은 지키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경률을 자기가 내치고 나서 이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을 하고 건의가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손들어줬더니 또 쳐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지금 3명 이제 지금 했잖아요. 3명 했는데 이후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경률을 지키려고 그럴 텐데 이게 이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제 됐다 그래 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갈 거고 야 안 돼 김경률 내쳐 끝까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다음 주에 김경률 살아남습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저는 김경률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김경률이 이제 낙마를 하게 된다면은 한동훈 또한 모종의 이제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는 수다방만 가리지 않고 김경률은 끌어내릴 거다. 또 얘기하는 겁니까? 세 번째? 세 번째.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좀 자존심을 걸고 왜냐면은 제가 파악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지난주에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끌어내려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차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엄청 깼을 거예요. 네.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하는데 아마 한동훈이 싹싹 빌면서 거기까지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형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정도는 좀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대통령실도 너무 체면이 없잖아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며칠 후에 윤석열 국민과 대화인가 뭔 걸 한다면서요. 네. 이때
김건희에 관한 것을 거론할 수 있다고 지금 뭐 이거 할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추측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선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하겠죠. 몰카 공작, 몰카 공작이었는데 그래도 이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아니,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그래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방송 대담으로 하는 걸로 그냥 기자회견 안 하고 방송 대담 아마 KBS 할 것 같아요. 대담을 하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룰 건데 몰카 공작에 의한 피해 자 모습으로 하면서 아마 받은 거 어느 정도는 뭐 유감을 표한다거나 뭐 그 정도로 얘기할 것 같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갑자기 막 디올픈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왜냐면 이거는 갑자기 뭐 김용률이라든가 이수정 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에서는 디올도 디올이지만 김건희 특검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네. 근데 그 얘기는 완전 싹 들어갔어요. 그 얘기 아직 하지도 않아. 누가 언제 디올백 사과하라고 했어? 디올백은 수사 받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김건희 특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지금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아예 그냥 쭉 들어갔어요. 거부한 걸로 끝이다. 그건가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거부한 걸로 끝이다. 빨리 재의견하자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제 털자 혼나는 거죠. 그럼 거의 뭐 대통령실은 아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아예 그냥 언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다. 네. 그냥 모든 걸 그냥 디올로 그냥 가려고. 디올로 김건희에 관한 것을 종료시키고 다른 이제 총선 가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사과하면 종료가 됩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국민 감정이 네. 이미 김건희의 문제에 관한 것은 국민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건 도이치모터 사건도 그렇고 디올 사건도 그렇고 이거는 디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같은 경우 만약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정권 진짜 거의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외국에 지금 막 신문에서 뭐 난리가 났다면서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김건희 씨가 또 화도 날만한 게 느낌이 이 김경률이 사실은 김경률이 이 말이 앙따네트 발언 안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터졌을까요? 지금은 거의 보면은 김경률 때문에 모든 게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없었으면 안 났을까? 그래서 들고 그렇죠? 이건 정권 내내 나올 얘기야, 정권 내내. 어차피 나올 문제였던 거죠. 정권 나올 내내. 문제였는데 김경률 씨가 딱 그 뭡니까 그 딱 우는 뭐라고 하지?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터트려 준 거지. 근데 이 김경률 씨가 JTBC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김건희 씨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게 사실은 프랑스인들의 감성을 막 폭발시켰다 하면서 김건희 씨가 봤을 때는 뭐야 나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에서 죽었거든요. 단두대에서 그렇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가고 나서 제가 방송도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김경률 씨의 발언을 인용해갖고 방송을 했어요. JTBC 김경률이 이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요 방송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고 인도 방송이죠. 여기서 인용해갖고 또 방송을 했고 그때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얼마 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방송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스페인어권 있죠. 스페인어권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매체 뭐 인포바라는 방송 그리고 또 칠레의 일간 라테르세 또 스페인의 EFE 뭐 여러 방송에서 지금 김건희 디올백 지금 디올백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막 흔들고 있다. 여당을 흔들고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자랑스러워 해야겠죠? K 드라마 좋은 거 아니에요? K-팝. 그러네요. 또 뭐 K 뭐 이거 뷰티. 또 K 마리 앙뚜아네트. 전 세계 국위 선양이네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걸 가볍게 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
그 가방을 갖다가 한 300만 원짜리 가방을 갖다가 선물로서 받는 장면이 화면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가볍게 보지 않는 거죠. 받는 모습도 네. 좀 제가 심하게 말하면 너무 천박하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침을 칵칵 뱉으면서 너무 정말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정말 저게 대통령 부인 맞아?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의 기자들이 그 장면을 본 기자들은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냥 끝날 수 있는 일들이야? 뭐 이런 인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잘 흔들릴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내각제라면은 총리는 그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 사안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 듯이 지금 그냥 그러니까 말이 앙뚜아네트. 앙뚜아네트? 네. 뭐 이런 비교를 하게 되니까 김건희는 그냥 열 받았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몰카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씨 안 나와요. 작년 중순 이후로 네덜란드 방문한 이후로 방송에 아예 안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와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김건희 씨 언제까지 안 나올까요? 계속 안 나올까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게 좀 이제 잠잠해지면 또 나오겠죠. 우선 총선 전까지 안 나올 거고. 제가 볼 때 관정이에요, 관정. 그럼 뭔가 좀 이렇게 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뭐 얼굴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튀고 싶어 하고, 자기가 뭔가 지금 이 정권을 만든 핵심이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권에 뭔가를 기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 나올까요? 네, 또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좀 잠잠해지면은, 잠잠해지면 또 나와요. 이제 금년 이제 뭐 한 2월 지나면은 해외 순방 있을 거거든요. 네. 따라갈까요? 따라가겠죠. 아 진짜로요? 따라갈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난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자숙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 잘못이야? 그 사람이 지금 뭐 가지고 말이야. 몰카 가지고 와서 공작한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당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래? 맞아요. 이 새끼들 말이야. 이거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니, 근데 지금 정부를 옹호하려고 하는 패널들 나와서 이거를 막 합리화해 주는 거 어떤 논리가 있냐면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억지로 선물을 주고 넣고 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포장을 뜯지도 않고 그거 자체로 이걸 왜 넣고 갔냐 하면서 이거를 보관실에다가 바로 보관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관실이 지금 보관실 좀 공개 좀 하지 좀 그게. 그러니까요. 그 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관실이. 그리고 원래 공개를 하든지. 이게 받으면 원래 이거 바로 그 권익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거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1년 지났거든요. 1년 거의. 1년 만에 지금 한 번도 안 썼다 그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은 갖다가 국가자 이제 국가 기록물로 이제 주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명품 백 받아가지고 거기에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개인한테 돌려주든지. 예?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책임을 져야죠. 야, 근데 정치인들이 이게 지금 여권 정치인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본인도 말하면서 민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믿고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케어하면은 자기가 이제 이 정권에 뭔가 이제 끈앞을 가지고 이제 줄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뭐라도 한 자리 하고 장관이라도 하고 이러려면 이제 김건희 여사 케어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김건희 여사의 눈에 들어야지만이 뭐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지금 또 어떤 방송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건 그분들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들이 들은 얘기지. 심지어 요번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과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영부인 대화 가운데 그냥 썰인 거지 그냥.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캐나다 총리 같은 사람들 지금 현역인데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 그래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해외 나가던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건희 씨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수님 말씀처럼 등장을 할까요? 아니면 뭐 관저로 보낸다, 해외로 보낸다, 저는 뭐 혹은 이혼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할 거고요. 그래요? 아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청와대 제2 부속실이 없었잖아요. 네. 청와대 아니라 대통령실에. 네. 그러면은 아마 제2 부속실을 다시 좀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구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정도 이런 정도 하고 뭐 저 디올백 사건은 뭐 몰카에 의해서 공작된 거니까 이거 덮고 이제 끝이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생겼고 김건희 여사가 책을 쓴다거나 인터뷰를 해버리면은 천공 얘기만 해도 그렇죠. 난리가 천공. 나죠. 실제로 천공이 이렇게 이 정권을 만드는데 뭔 역할을 했다 이런 걸 얘기해봐요. 난리가 나겠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냥 사실 그냥 끝나는 거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다이애나 비가 왕실하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인터뷰하고 책 냈잖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이 왕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별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사실 살았던 이야기를 또 다 탁 풀어버리면 난리가 나겠네요, 진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 것은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성역이 된 거예요, 성역이. 특히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건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권 내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권 내내. 앞으로 3년 내내 부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정권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제로이 되면서 검찰, 자기들이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검찰에 의해서 다시 손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입이 가볍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저번에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남편 험담을 엄청 하잖아요. 험담을. 그러니까 그때 대선 후보였는데 뭐 바보다, 멍청하다, 아는 것도 없고 뭐 방구만 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사실요. 방구까지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아무 사람 방구 끼고 막 이렇게 좀 험담을 되게 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은 사실은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사실 되게 두려운 거지.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건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동정 여론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씨를 사저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좀 불쌍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한다는 거. 그건 전혀 불가능하겠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의 강단이 있고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요. 윤한 갈등 이게 안 일어났어요, 이거. 예. 이거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세상에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난 이게 상상치 못하는 난 그러려고 상상치도 못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아마 김건희 여사 쪽에서 뒤에서 그냥 흘린 내용일 거다. 난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저번 주 일요일 날 이게 나왔을 때도.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그럼 뭐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네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뭐 아나무인이고 내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라도 뭔가 쇼를 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쇼 하려면은 김건희 씨를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사과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 않고 그러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치르는데 나쁠 게 없네요. 네, 뭐 민주당이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뭐 이거 가지고 우리 정치에서는 비극이고 안타까운 거지만 뭐 선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나쁠 게 없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선거 측면에서 뭐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이 없다고 보죠. 국가적 측면에서는 이게 말이 아닌 거죠. 이게. 그리고 또 망신이고 해외 언론에서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지금
참, 이 아까운 시간에 겨우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아,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결국 사실은 그냥 대통령 영부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겨우 이렇게 한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갖고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뭐 지난주 한 주 제일 뜨거웠던 이야기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여권 비대위원장의 갈등이었고 그 중심이 사실은 김건희 씨 디올백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뭐 더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지난주 한 주 있었던 이슈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한 2가지 정도 언급했는데 그 삼지대 이야기 그리고 윤핵 갈등 이야기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람 ING 유튜브 사물이 라이브 그리고 김상진 교수님의 광진음 신사시에 오셨는데 우리 서승만 TV님도 오셨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또 박춘환님 또 안명희님 김가은님 안가은님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사물이 사동 느낌으로 하면은 저런 데 가야 될까 하는 이런 중견급 유튜브들 다음 주 많이 출연하시는데 그런 데 가서도 겸손하게 방송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네, 방송. 저는 사무리에서 이미 해왔던 사람이다. 네. 겸손하게 방송하시고요. 한 주간 또, 그리고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어요. 풀려갖고 그러면서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 또 중앙당 면접도 있어요. 중앙당에서? 중앙당 면접도 하고. 아니, 예비 경선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경선이요? 일정이 나왔어요? 일정이 있죠. 그러니까 31일 날부터 이제 중앙당 면접이 있고요. 2월 5일부터 이제 그 면접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한 거 이런 거 합산해가지고 여기는 뭐 경선 지역, 뭐 컷오프 이런 거 발표해요 이제. 우선 그거 먼저? 2월 5일부터. 그리고 2월 15일부터 본 이제 경선을 시작하는 거예요. 2월 15일부터? 경선 지역. 그러면은 이 광진을이 뭐 경선 하겠죠? 저는 뭐 경선할 거라고 뭐. 여기가 뭐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은 크게 전혀 없잖아, 거리가. 거리가 그렇죠? 없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기사님 교수님 다음 주에 그 EJ에 출연하시고 또 아까 송 무슨 TV였지? 그건 아닌가 아직? 거기는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방송에서 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우선 그 EJ에 출연하시니까 그때도 여러분 방송 들어가셔갖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새로운 이슈로 그리고 다음 주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를 안 했네요. 그래 또. 죄송합니다. 광고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 막판에 제가 광고를 또 안 해갖고. 그나저나 요즘 정지 먹었는데. 그렇죠. 광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시청료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아이머 베프님, 적토마님, 파파게노님, 박점수님, 박정근님, 카르데인님, 또 김사복님께서 시청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3월이 월세 내라고 우리 박정근님이 월세 특기 보내주셨고요. 그래요? 네, 또 사무리 라이브에 5번째 주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칸다인님. 사무리 라이브는 멤버십이 되거든요. 멤버십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멤버십을 한 달에 12,000원씩 보내시는 그래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5분이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또 교수님과 한 주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